네, 뉴스룸 D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모기 관련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모기도 더 빨리 찾아왔습니다. 전 세계 모기 수가 약 110조 마리 있다고 합니다. 한 마리당 또 흡혈 횟수는 50회, 60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 모기 연구 33년을 하신 분과 함께 저희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양영철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님과 함께 모기와 맞서 싸우고 또 가려움을 이겨내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모기 연구를 33년을 하신 건가요? 네, 33년 했습니다. 와. 모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하여튼 사람이나 동물한테 직간접적으로 네. 질병을 매개하는 그런 위생곤충을 총망라해서 하니까요. 뭐 바퀴나 벼룩이나 이 뭐 이런 것들도 합니다. 싫어하는 건 다 모아서 연구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유튜브로 댓글로 뭐 궁금하신 점이나 교수님께 궁금한 점 또는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두 분을 선정해서 영화표 2장씩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모기들이 이제 활동하는 시기가 좀 앞당겨졌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실제로 그런지 이게 좀 빨리 찾아온 더위 때문인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 요즘에 어제 그저께만 해도 34, 5도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한여름에 나타나는 그런 기온 분포인데 네. 뭐 그런 것들이 있기도 하고 또 벚꽃도 올해는 또 일찍 피었지 않습니까? 네. 예, 뭐 그런 것들이 미미하게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네. 항상 이제 매년 이렇게 조금씩 더위들이 일찍 찾아오니까 네. 아무래도 모기도 그 환경에 맞춰서 좀 네. 빨리 활동을 하고 그러다 아. 보니 일찍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모기가 여름에만 있나요? 네, 겨울에는 뭐 다른 동물처럼 뭐 겨울잠을 잡니다. 그 모기가 대체 언제부터 있었나요? 이 모기 지구상에.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주라기 이 공룡들이 사는 그런 시대에도 모기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모기는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뭐 번식력이라든지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동물들을 흡혈하고 또 흡혈한 혈액을 소화해서 알을 낳고 하니까 하여튼 이 곤충이나 뭐 이런 해충들은 이 날씨가 더워지고 습도가 또 많고 그러면은 굉장히 수명력도 길어지고요. 네. 예, 사람들은 뭐 더워서 이렇게 뭐 살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네. 곤충은 오히려 더 행복하고 더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합니다. 그 수컷과 암컷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수컷은 저희가 사진도 하나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그렇습니다. 왼쪽이 이제 수컷 모기고 예. 암컷 모기인데 암컷이 더 크네요. 수컷보다. 약간 이제 몸무게도 더 많이 나갑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생식을 해야 되고 번식을 해야 되니까 네. 다른 동물들도 보면은 이제 그 암컷들이 조금 개체가 크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사람은 오히려 남자가 더 물리적으로나 이렇게 힘도 세고 그러지만 곤충이나 다른 것들은 암컷들이 대부분 좀 큽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네. 여기 그게 네. 그러게요. 이게 그게 이제 네. 더듬이거든요. 말하자면 예, 촉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털이 많죠. 네. 예, 근데 이제 암컷은 그만큼 털이 적고요. 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촉각에 보면은 왜 그런 게 아니고 암수를 수컷이 이렇게 털이 많아요. 왜 예. 수컷만 많지? 그러니까 수컷은 뭐 전체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암컷의 어떤 그 생식을 위해서 암컷을 찾거나 아, 또 여러 가지 어떤 감각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 다 감각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네. 더듬이에 털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기도 이렇게 딱 보면은 저희 학생들은 날아가는 모기도 암수 구별을 다 할 줄 압니다. 정말요? 예, 저한테 이제 수업을 배우면 그 정도는 아, 그래요?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수컷은 사실은 네. 과일 즙이나 이런 식물의 즙을 좀 빨아먹고 산다고 알고 있고 네. 암컷은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다. 네. 이런 차이가 왜 생기나요? 일반적으로 암수 모두 식물성 즙액을 먹습니다. 뭐 네. 넥타라든가 과일 즙액이라든가 당분이 있는 네. 그런 것들을 먹고 살고요. 암컷이 흡혈한 이유는 이제 산란을 하기 위해서 알을 성숙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동물성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 피를 빨아먹는 건 암컷 모기인 거죠? 예, 100% 수컷이 암컷입니다. 아니라? 그래서 수컷은 주둥이가 피부를 뚫지 못해요. 아, 그래요? 예, 약해서. 그렇기 때문에 흡혈을 못 하고요. 네.
암컷은 주둥이로 뚫을 이제 수 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타액을 내보냅니다. 뚫을 때. 네. 타액은 이제 우리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도 침이 고이고 침이 나오듯이 네. 모기도 흡혈을 할 때 타액이 나오는데 그 타액 성분이 이제 피부 조직을 뚫을 때 주둥이가 뚫을 때 좀 연하게 연화시키는 그런 작용도 있고요. 아. 주작용은 이제 혈액을 흡혈할 때 응혈되지 않게 그러니까 항응혈성 물질이 있어요. 응고되지 않게. 침 안에. 네네네. 그리고 암컷 모기는 평생 동안 딱 한 번만 교미를 한다고 하는데 네. 그건 좀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이 사람하고 달리 곤충들은 그 암컷의 난소 옆에 네. 수정낭이라는 게 있어요. 네. 수정낭. 그 우리 주머니 같은 거. 12월에 그 이 사랑의 열매처럼 네. 딱 그렇게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예, 세 개의 주머니가 어. 딱 그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난소 옆에 딱 달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교미를 하면은 수컷의 정충을 거기다 보관을 해요. 수천 마리를. 곤충들이 다 그런가요? 대부분 곤충이 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평생 한 번만 교미해도 네. 수컷의 정충을 암컷이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미를 마친 암컷은 네. 수컷의 정충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 번 다시 수컷하고 교미할 필요가 없고요. 아. 걔네들은 이제 암컷은 이제 교미를 마쳤으면 암컷은 이제 그 동물이나 네. 사람을 흡혈을 해서 네. 흡혈한 혈액을 소화시키면서 남발육을 시키죠. 알을 성숙시킵니다. 네. 성숙이 다 되면 이제 그때 산란하죠. 산란할 때 수정이 됩니다. 아. 거기서 정충이 하나씩 나와가지고 수정이 돼요. 근데 타이밍이 잘못 맞으면 네. 수정이 안 될 수도 있죠. 네. 무정란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아. 그게 한 5% 이하, 아, 그래요? 5% 이하 정도. 네. 모기를 생각하면 이제 왠지 사랑의 열매가 떠오를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 모기 연구 박사님이시잖아요. 네. 저희가 모기와 관련된 속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매우 많은데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같이 보면서 네. 얘기를 해볼게요. 네, 됐다. 첫 번째, 고층 아파트에는 모기가 못 올라오나요? 올라옵니다. 어떻게 올라오죠? 모기가 일부러 날개짓 해가지고 고층 아파트까지 우리가 흡혈원을 찾아와서 이렇게 찾아오기 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조금 날다 보면은 네, 이게 바람이라는 게 이 기류가 생기잖아요. 네. 그걸 탑니다. 바람을 타고? 예, 바람에 기류를 타니까 네. 이게 바람이 한 방향이나 아니면 일정하게 불지 않거든요. 이렇게다가 또 나무가 있거나 그러면 이렇게 위로 솟구치기도 하고 어, 예, 그런 기류를 타다 보면 순식간에 그냥 한 10층까지 그냥 슉 올라와요. 어머. 예, 그러다가 우연하게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복도식이 많잖아요. 네. 예, 복도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파트 그 출입문에 현관문에 이제 붙어 있다가 사람들이 이제 여닫고 이제 출입할 때 그때 이제 모기가 싹 들어오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일단 X네요. 네. 두 번째 거는 벽에 붙어서 자면은 더 많이 물린다? 뭐 누구가 이제 뭐 이런 내용의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기들이 흡혈을 하고 네. 벽에 가까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쉰다고 배가 부르면. 예. 그러니까 걔네들이 또 흡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벽에 붙어 자면은 그런 모기에 잘 노출이 되니까 네. 더 많이 물린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네. 거거든요. X입니다. X예요. 한 번 흡혈을 한 모기는 두 번 다시 흡혈 안 합니다. 그래요? 예. 이 사람 흡혈하고 저 사람도 흡혈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자기 그 흡혈할 양의 절반 정도 이상만 하면은 네. 두 번 다시 흡혈을 안 하고요. 그 이하가 되면 다른 사람을 또 흡혈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모기는 한 번 흡혈하면은 네. 5 내지 6일 동안은 쉬어야 돼요. 예, 쉽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쉬느냐? 응달지고 좀 으슥한 곳 있죠. 네. 예, 물론 따뜻한 곳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습도가 잘 유지된 곳. 그런 곳이 어디냐면은 이제 아파트나 아니면 공원이나 그 풀숲 네. 또 식물이 많이 이렇게 우거져 있는 곳. 좀 숨을 수 있는 곳. 네, 그런 곳의 안쪽에는 좀 습하거든요. 네. 예, 토양에서 이제 습기도 올라오고 네. 하니까 그런 곳에서 이제 한 5, 6일 동안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휴식합니다. 어머나. 그래서 이제 혈액을 소화시키죠. 네, 소화시킨 다음에 이제 소화가 다 되면 알이 성숙되잖아요. 네. 보통 충분히 흡혈하면 한 알이 한 200개,
180개에서 200개 정도 이렇게 성숙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산란을 해야 되죠. 네. 예, 산란하러 이제 물을 찾아서 갑니다. 아. 물을 찾아서 산란한 다음에 다시 와서 좀 몸을 추스리죠. 그 다음에 또 흡혈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정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는 흡혈하고 산란하고 흡혈하고 산란 계속 그렇게. 그 보통 모기 수명이 어떻게 되나요? 모기는 보통 한 1개월 뭐 이제 뭐 좀 짧게 살면은 뭐 10일까지도 살고 10일이나 15일도 살고요. 네. 좀 길게 사면 3개월까지. 아, 최장으로 예, 사는 3개월. 3개월까지 사는데 그래서 평균 해 보면 한 달 정도 한달 산다고 정도예요? 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벽에 붙어서 자면 더 많이 물리는 거 X고 세 네. 번째는 모기가 좋아하는 혈액형이 따로 있습니까? 이게 논문에서 그 어떤 유의한 네. 뭐 그 통계 수치까지로는 우리가 알기는 좀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예,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건 있어요. 약간의? 약간의 혈액형이 좀 얘네들이 그 좀 많이 유인되는 그런 결과들은 있긴 한데 아,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아, 혈액형 특별한 혈액형의 애들이 많이 몰린다라고 네.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좀 어려운 거. 예, 그럼 어쨌든 어떤 이제 의사 선생님이 네. 그 한 5, 60대 여자분들 한 5, 6분을 이렇게 초대해 가지고요. 네. 이분들의 혈액형만 얘기를 듣고 질병을 그러니까 그 성인병, 뭐 대사질환 이런 것들을 알아맞추더라고요. 네? 그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것들을 네.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보니까 O형인 경우가 이 심혈관 질환, 네. 그러니까 혈액에 관련된 이런 뭐 고혈압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질환이 많다. 예. 아주 그 유의하게 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많더라. 이런 거를 그분이 통계를 어느 정도 내 가지고요. 그 사람들 혈액형으로 그 질병을 알아맞추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혈중에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이 많으면 네. 이 또 체내 밖으로 이제 체외로 이렇게 분비되는 기름 성분들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또- 것들이 하나의 채취거든요. 아, 그러니까 모기를 모기가 꼬이게 그런 걸 하는 좋아합니다. 거죠. 아, 그러니까 혈중에 지방이 없는 사람보다는 네. 있는 사람이 모기가 혈액을 흡혈하면은 영양적으로는 좋죠. 그걸 또 냄새를 맡고 찾아오는 네. 거군요. 모기는 동맥경화나 뭐 이 심혈관 질환에는 안 걸리니까. 어, 예. 에너지, 그러니까 지방이라는 게 에너지를 2배를 내거든요. 네. 예. 보통 탄수화물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다음 거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럼 더 많이 물리나요? 아, 예, 맞습니다. 이것도 혹시 뭐 냄새나 이런 거랑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냄새도 그렇고 또 몸의 그 뭐랄까요, 이 체온, 그러니까 겉에 표피 온도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왜냐하면 이제 알코올이나 이런 것들도 에너지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원을 많이 먹었으니까 대사도 활발할 거고 또 표피 온도도 높고, 예, 그리고 또 뭐 이 좀 더운 곳에서 자면은 굉장히 땀도 많이 흘리더라고요. 대사가 이제 활발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모기가 굉장히 좋아하죠. 대사가 활발하다고 하면 그러면 노인분들보다는 아이들이 더 모기에 잘 걸리나요? 혹시?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아. 네. 아이들 또 활발하게 활동하는 또 뭐 청소년들 네.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O네요. 네. 마지막은 모기 물린 곳에 십자가를 하면 가려움증을 좀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나요?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이렇게 십자가를 꽉 네. 누르면은 가려움증이 해소가 됩니다. 사실 이렇게 딱 누르니까. 맞아요. 조금 아프니까. 좀 이렇게 해소가 되는데 이게 이제 그게 계속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 잠깐 뭐 해소감은 있죠. 그러나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해소감을 느끼게 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O가 아니라 X가 네. 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도 참 궁금하긴 하네요. 뭐 침을 바른 사람도 있습니다. 네. 아, 그거는 네. 효과가 있나요? 아니요, 이제 이 아밀라제라든가 이 소화 효소 같은 이런 것들이 약간의 진정하는 효과는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진정하는 효과는 있는데 네. 실제로 이 타액에 있는 어떤 세균이나 이런 거에서 덧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 예. 2차적 세균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유발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은 좀 올바르지 않고요. 그럼 뭐가 얼음찜질. 좋을까요? 아, 얼음을. 예, 얼음찜질, 냉찜질, 그다음에 이제 뭐 물파스나 아니면 음. 벌레 물린 뒤에 바르는 약.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바르면은 그 부위가 시원합니다. 네. 시원하니까 이제 약간 가려움증이 해소가 되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좀 참습니다. 쭉 참고요. 웬만하면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저는 또 이렇게 좀 체질이 그래놔서요. 네. 한번 물렸다가 이렇게 보면은 1시간 뒤면은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요? 예, 워낙 많이 젊었을 때 많이 물려가지고. 막 많이 가렵지 않으신가 봐요. 네, 이제 가렵기는 한데요. 네. 가렵기는 한데 그게 이제 길게 가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면역적으로 그런 그 차이 때문에 한 번 물리면 뭐 일주일씩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맞아요. 심한 사람들은. 예. 근데 저는 한 1시간 정도? 아, 그래요? 예, 참을만한 그러면 걸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 완화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최원만 씨께서 모기가 피를 빨면 무서워서 날개 소리를 엥 소리를 안 낸다고 하는데 맞냐고 물어보셨네요. 그 보통 그 이제 흡혈을 해가지고 몸무게가 무겁지 않습니까? 날개짓이 달라지죠.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잠깐 이제 모기의 그 날개짓 소리가 안 날 수는 있지만 대부분 모기는 다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소리가 더 싫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네. 모기 중에 앵 소리가 안 나는 모기가 있어요. 걔는 뭐죠? 딱 한 종류가 있습니다. 안 무는 모기인가요? 아니요, 묵니다. 걔가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중국 얼룩날개 모기라는 게 있어요. 얼룩날개 모기 네. 종류. 그러니까 얼룩날개 모기 종류는 주로 농촌 지역에서 많이 살거든요. 이렇게 도심 지역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상암 쪽에는 약간의 좀 뭐 이렇게 연못이나 이런 것들도 네.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근데 그런 그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모기는 그 앵 소리가 안 나요? 납니다. 소리가 나는 모기가 차라리 예.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께서 이분 나는 그대님이나 박세훈님께서는 정말 모기는 B형을 좋아하냐 O형을 좋아하냐 물어보셨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네. 그런 거 딱히 없다고 답변을 네. 해주셨고 임금님 귀에 캔디님께서는 혹시 교수님도 모기에 물리시나요? 교수님께서 모기 물리시면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닌가요? 모기 물립니다. 그렇죠. 예.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모기들이. 그래요? 예. 그래서 잘 물립니다. 예, 잘 물리는데 집에 들어와서 이제 물게 되면 제가 끝까지 잡죠. 끝까지 예, 잡으신다고요? 그러니까 모기가 흡혈을 하고, 그러니까 앵 소리가 나가지고 불을 켜고 딱 보면은 모기가 없잖아요. 어디 있는지 네. 모르잖아요. 저는 찾습니다. 어디에 주로 있던가요? 얘네들이 이제 주로 그 천장의 모퉁이에, 예, 모퉁이, 모서리에? 예, 그 약간 어두침침한 그런 곳으로 해서 딱 거기에 붙어 있거나요. 그래요? 아니면 이제 밑으로, 밑에도 예, 있어요? 침대 밑으로, 그런 밑에 데도 이제 있군요. 그 벽면에, 네. 예,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안 보였네. 예, 네. 대부분 사람들이 불 켜고 그 중간만 주변만 보죠. 이렇게. 그쵸. 없구나. 또 끄고 잡니다. 또 소리가 나고. 앵하죠. 예, 저는 그걸 찾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쭈루님께는 답변이 되신 것 같네요. 쭈루님께서 모기를 잘 찾는 방법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방금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건승님께서는 모기 천연 퇴치제 같은 게 어떤 게 있냐고 물어보셨네요. 네. 모기들이 싫어하는 거? 네. 보통 허브 식물 종류예요. 네. 뭐 라벤더나 뭐 박하나 이런 것들은 효과가 별로 없고요. 그래요? 예, 예. 주로 이제 효과가 좋은 게 이제 계피, 계피. 예, 신나몬 오일 종류가 있습니다. 오일. 네. 예, 신나몬 오일. 또 계피 얘기하니까 또 경동시장에서 그 계피를 네. 사다가 네. 뭐 끓이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계피 오일이 있습니다. 오일만 예, 효과가 신나몬 있나요? 오일. 그러니까 오일은 굉장히 그 성분들이 함축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발라야 되나요? 아니요, 오일 그대로 바르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오일을 사다가 한 계피 같은 경우는 한 2, 3% 네. 예, 그 희석제를 만들어 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계피 오일 3ml, 그다음에 이제 유화제, 오일이 이제 물에 안 녹잖아요. 네. 유화제를 한 3ml, 그다음 알코올을 한 2배, 6ml, 나머지는 이제 물 넣어 가지고요. 100ml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계피 오일 3% 희석제가 나오죠. 그거를 이제 피부에다 뿌리면 피부가 좀 따갑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피부 말고 옷 위에다가 이렇게 딱 분사하고 옷 위에다가? 예, 이렇게 외출을 하면은 모기들이 근처에 안 옵니다. 아, 또는 이제 유칼립투스. 네. 예, 유칼립투스는 이제 코알라가 먹는 그잖아요. 그래서 호주나 이런 데서도 이제 모기 기피제로 유칼립투스 성분들이 들어있는
그런 천연 기피제가 성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는 한 7, 8%. 예. 그러니까 시나몬보다는 훨씬 더 많이 넣어야 돼요. 아, 한 그래요? 7, 8%. 시나몬이 제일 강한 예, 건가요? 시나몬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집에 사는 진먼지 진드기도 잡을 수 있고요. 음. 예, 그래서 하여튼 유칼립투스는 한 7, 8%짜리 이렇게 해서 그거는 피부에 뿌려도 상관없어요. 오, 그래서 요거 피부 꿀팁이네요. 위나 이런 데 네. 노출된 부위 네. 보통 여름에는 반팔 입으니까요. 음. 그런 데 이렇게 좀 뿌리고 나가시면 네. 근데 이제 천연향이라는 게 금방 향이 이렇게 잘 날아가요. 네. 그러니까 한 2시간 되기 전에 한 번 더. 계속 뿌려요. 예, 그러니까 모기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주변에 냄새가 좋으니까 아, 유칼립투스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수정과 냄새도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예, 많이 좋아하죠. 네, 수정과를 알겠습니다. 바르셨나 하고 이제 이렇게 네. 보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키워드도 또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 예. 모기 예보제 네네네. 서울시에서만 하고 있는 건가요? 아,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거의 한 10여 년 전에 아, 벌써 개발을 그렇게 됐어요? 해가지고요. 이제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예보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오늘 밤에 우리 아이들하고 네. 같이 이제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면 뭐 한강 고수부지나 네. 이런 데 나가서 야외 활동도 하려고 하는데 예보제를 보고 모기가 많이 뭐 이렇게 지수가 주의 단계나 불쾌 지수가 나올 네. 정도다. 네 그러면은 단계네요, 이게. 예, 4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좀 대비를 하고 가는 거죠. 오, 직접 교수님께서도 연구진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네. 모기에 잡힌 그 숫자 매일매일 모기를 잡아서 얘가 카운트를 해요. 아,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가. 정해진 몇 군데에서 모기를 잡나 한 보죠? 50군데에서 잡습니다. 아, 50개 정도의 기계가 설치가 돼 가지고요. 네. 매일 채집된 게 서울시 홈페이지에 이렇게 서버에 딱 들어옵니다. 아, 홈페이지에? 예, 서버에 이제 들어오면은 얘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요. 네. 오늘 모기가 몇 마리 잡혔고 네. 그다음에 습도는 어느 정도고 네. 기온은 어느 정도고 네. 이러니까 이걸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뭐 식중독 지수라든가 네. 뭐 세차 지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계산을 해서 이렇게 주의, 뭐 관심 이렇게 예보 표시를 해줍니다. 오늘은 어떤가요? 오늘은 뭐 이 기온 비도 왔고 그러니까 아마 이게 불쾌로 아, 이게 나와 오늘이에요? 있네요. 예, 예, 예. 이렇게 높네요? 네. 아, 이거를 여름에만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보통 한 4, 5월부터 늦은 이제 봄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여름 동안 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오늘 야외 활동을 할 때 뭘 준비해서 대비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럴 불쾌 수치로 나올 때는 한 곳에 너무 오래 움직이지 않고 부동 자세로 있으면 이렇게 안 돼요? 머무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얘기를 네. 한다든가 이러면은 모기에 물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아, 되도록이면 이럴 때는 산책을 하듯이 걸으면서 얘기를 하는 게 더 움직여야 낫고요.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 오늘 밤에 네. 조금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불쾌인 날인데 모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 뭐 기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또 해야 되고요. 선풍기? 선풍기 네. 같으면은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우리가 관심 주의 불쾌일 때는 주로 야외 활동일 때 이제 많이 나타내주는 참고하라고 부분이고요. 네. 뭐 이거를 집안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죠. 네. 이제 불쾌로 나오니까 아무래도 활동하는 모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집안으로 또 침입하는 모기들도 네. 많아지겠죠. 그럴 때는 이제 그걸 우리가 잠을 잘 때 네. 뭐 대비하는 그런 방법으로 뭐 선풍기를 틀어가지고 뭐 약풍을 해놓으면 모기가 뭐 이렇게 뭐라 할까요? 하여튼 뭐 이 먼 거리에서도 먼 거리가 아닌 뭐 짧은 거리에서는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올 수는 있지만 좀 더 바람을 강하게 해주면은 모기들이 날아가나요? 이제 접근을 못합니다. 모기 몸무게가 뭐 한 0.3mg 정도 되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좀 센 바람이면은 모기가 아, 그 범위 안에 들어오지 못하죠. 그냥 날아가 버리죠. 알겠습니다. 오늘 선풍기 틀고 자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네네. 저희가 또 한 가지 준비한 게 모기가 아까 네. 말라리아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지만 네. 인간에게 가장 위협적인 동물을 저희가 몇 가지 꼽아봤는데요. 1등이 모기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경로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예. 모기가 매개하는 그 질병입니다. 감염병. 말라리아 같은 예. 거. 말라리아로 거의 뭐 한 50만, 60만 명이 죽고요. 그다음 모기가 매개하는 또 바이러스성 질병. 그게 이제 댕기열이나 일본 뇌염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근데 이제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생충 질병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거든요. 네. 1년에 한 4,500명. 근데 우리나라는 말라리아 종류가 총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라리아는 양성 3일열이에요. 3일열 말라리아. 3일열? 예. 그러니까 오늘 열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 내일은 안 나요. 모레 이 시간에 또 열이 나요. 그러니까 하루 걸러 한 번씩 열이 나요. 예, 그런 병이고요. 와. 근데 이 목숨을 잃을 정도의 치명적인 말라리아는 열대열 말라리아. 아. 예. 열대열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막 감염되면 빨리 치료를 하지 않으면, 대증 치료를 빨리 하지 않으면 그 일주일 안에 사망합니다. 예전에 그 탤런트 김성찬 씨인가? 그분이 도전지구 탐험대에 가서 그 촬영하고 귀국했는데 말라요. 예, 말라리아 걸리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감기 몸살인 줄 알고 감기약 먹고 방송도 나가시고 그러다가 3일째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뇌염 증상까지 나타나서 네.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위험한 그 모기가 혹시 우리나라에도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나요? 예, 말라리아 매개모기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래요? 예, 많아요. 많은데 우리나라의 말라리아는 열대열 말라리아가 아니라 아, 종류가 예, 또. 3일열 말라리아. 아. 그러니까 3일열 말라리아는 절대 안 죽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은- 열이 40도까지 오르기 때문에 네, 치료를 따로 해야 되나요? 이게. 치료해야죠. 말라리아 치료제를 먹어야 됩니다. 아. 그리고 또 해외에 나가실 때 네. 뭐 유염 지역이나 이런 데 가실 때는 말라리아 그 예방약 같은 거 복용하고 미리. 가야 돼. 미리 복용하는 게 아니라 14일을 먹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먹으면서 가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하여튼 말라리아가 한 4,500명, 2000년도에 제일 많이 발생해서 4,200명 정도. 그때 피크를 찍고서 지금 4,500명이거든요. 숨지진 않는 거죠? 예, 숨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라리아는 100% 북한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WHO가 지금 2030년까지 네. 말라리아를 완전히 퇴치해라. 네. 21개 나라를 선정을 했어요. 네. 너네 퇴치해라. 그게 포함된 게 이제 우리나라가 포함돼 있어요. 근데 OECD 가입 국가 중에 유일하게 말라리아가 나오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그게 북한에서 넘어온다는 건가요? 북한하고 관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북한을 어떻게 좀 관리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네.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모기가 110조 마리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네. 맞습니까? 뭐 셀 수가 없죠. 110조. 그러니까 예. 이거 너무 많아요. 세 봤을까요, 누가? 그러게요. 근데 제가 이거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궁금하긴 했는데 어쨌든 조사 결과로는 110조 마리 정도 있는 네. 걸로 나타나고 예. 있는데 모기가 이렇게 해롭기만 하면 박멸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나요? 박멸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요? 박멸. 완전히 없앤다는 거잖아요. 네. 0으로 만든다는 네. 거 아니었습니까? 불가능하죠. 하긴 주라기 때부터 살았던 애들인데.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생태계는 그 생물 다양성이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생태계, 건강한 생태계라고 한다면 네. 건강한 지구 같은 생태계는 생물이 다양한 생물이 존재해야 돼요. 또 먹이 사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모기유충이 물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좋은 단백질원이에요. 다른 생물들이 그 모기유충을 먹을 때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모기유충도 있어서 물고기나 송사리나 이런 것들이 또는 잠자리 유충, 물방개 유충 이런 것들이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먹이 사슬이 유지돼야 다른 생물들도 같이 공존하는 그런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되잖아요. 근데 이제 모기가 사라지면 모기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생물들에도 영향이 있겠죠. 네. 그런 환경에서는 이제 건강한 생태계라고 할 수 없고요. 거기에는 이제 거기서 사는 건강한 생태계가 아닌 그런 데에서 사는 인간도 건강해질 수 없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그 인간을 이렇게 불청객, 만들 수 있는. 해충이긴 하지만은 네. 어차피 같이 살아야 되는 거고요. 네. 질병을 발생시키지 않을 정도의 아까 이게 72만 5천 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해서 사망하지 않을 정도의 모기 숫자만 유지되면 되죠. 아. 그러니까 그 어떤 질병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그 정도만 유지될 정도로 개체수 관리가 자연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면 그래서 과거 한 1960년대, 70년대 이제 우리나라에 초가집도 많았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는 뭐 농촌 주택도 다 현대식으로 다 개량이 네. 돼가지고요. 네. 전원주택 뭐 이렇게 개량이 되다 보니까 박쥐가 별로 안 살아요.
박쥐. 예. 박쥐가 모기의 천적이거든요. 아, 예, 모기 성충을 잡아먹으니까 그러니까 박쥐는 시력이 퇴화됐잖아요. 초음파를 감지하고 초음파로 이동을 하거든요. 네. 모기 날개짓에서 나오는 초음파 이런 걸 감지하고 모기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박쥐 연구하는 사람이 이 집박쥐들이 도대체 뭘 먹는가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모기를 먹. 예, 모기 그 배를 갈라가지고 위를 보니까 모기 눈이 3,000개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모기를 3,000마리나 잡아. 그 모기 눈 요리 아시죠? 아니요. 아니 중국에서 유명한 그 요리를 모릅니까? 모기 눈이요? 예, 모기 눈 요리. 중국에서 모기 눈 요리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 동굴에 들어가면 박쥐들이 모기를 잡아먹고 똥을 싸면 똥이 떨어지잖아요. 아, 그걸 수거에다가 씻어가지고 요리 만든 게 모기 눈 요리예요. 아, 으악. 그만큼 모기 성충을 잘 잡아먹는 게 박쥐랍니다. 아, 그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유튜브 댓글로 소피아님께서 그 옛날 집에 살 때는 모기가 매우 많았는데 네. 비교적 최근에 지은 건물에는 모기가 좀 적은 것 같다. 네. 그게 실제로 맞나요? 아, 그렇죠. 예. 왜냐하면 주변 환경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물이 이렇게 고인다든가 네. 뭐 그런 고인물에 모기들이 많이 산란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지은 전원주택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쾌적하잖아요. 네. 주변 환경도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건축물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체보다는 주변 환경의 영향이 그러니까 많아요. 건축물도 이제 영향이 있죠. 이제 뭐 오래된 집 같은 경우에는 낙엽들이 떨어져서 네. 지붕 처마나 이런 데 낙엽이 쌓이면은 네. 비가 온 다음에 처마에 물이 안 내려가요. 물이 안 내려가니까 밑에서는 안 보이죠. 그 지붕 처마에 물이 고여 있는지. 근데 거기에 모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살고 있거든요. 네. 또 이러면 이제 슬라브 지붕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제 도시 농업 해가지고 네. 지붕에다가 이게 스티로폼 박스에 흙을 채워가지고 고추나 이런 것들 심어요. 네. 그 자급자족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물도 줘야 되니까 빗물을 받아서 옥상에 가면 빗물을 받아서 그 물을 줍니다. 네. 근데 빗물 탱크에 뚜껑을 안 닫아 놓으니까 모기가 알을 또 수백 마리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집주인은 그게 모기가 되는지를 모르죠. 모기 유충인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모기를 수백 마리를 키우시면서 모기 많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재밌는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클래시컬 TV님께서 교수님 저희 집에 한번 초대하고 싶습니다. 네. 라고 하셨네요. 기꺼이 가겠습니다. 아마 다 퇴치가 될 것 같은. 네, 멀면 못 가고요. 가까우면 가겠습니다. 네. 신비주의 남쌤님께서는 모기가 무서워서 교수님께는 안 갈 것 같다고 네. 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애들이 사람을 몰라보더라고요. 내가 모기를 33년 연구한 거를 모르고 겁도 없이. 네, 겁수 없이 달라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모기 관련해서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네. 하게 되네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댓글 남겨주신 분 두 분을 저희가 선정을 해볼 텐데요. 그 교수님을 집으로 초대해 주신 클래시컬 TV님께 교수님 대신 저희가 영화표를 보내드릴 거고요. 집이 어디신가요? 그리고 소피아님께 보내드릴게요. 옛날 집에 살 땐 모기가 많았는데 요즘엔 거의 못 봤다고 질문해 주신 분께 저희가 영화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밤 모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수요일 뉴스룸 D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